자, 이번 시간에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자, 물론 지금까지 다룬 것들도 바로 이 산업재해와 관련된 것들이었지. 근데 이번 시간은 특히 지금까지는 산업재해를 사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고가 신체 손상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의 산업재해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사람의 이 직업,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질환과 관련된 것들. 이것들이 이제 보통 일과 관련해서 얻게 되는 질환이나 병환을 직업병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 산업재해에 있어서 직업병의 정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산업재해의 성격, 그래서 물론 일반 사고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의 직업병, 이것은 바로 산업을 얘기할 때 보통 산업과 관련해서는 안전만을 이해하는 산업 안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 안전 보건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물론 안전 자체도 우리 신체가 전혀 손상을 입지 않는 상태지만은 결국 이러한 직업병에 의해서 질환을 갖게 되는 것도 결국 우리 신체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고에 의한 손상과 다를 바가 없지. 그래서 이런 직업병도 산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직업성 질환을 그러면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죠. 우선 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은 고용주인 기업주에게 종속되어서 작업을 하면서 노동을 하던 도중에 예기치 않은 이 돌발적 사고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입는 중독, 부상, 사망이라는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산업재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피고용자 입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의미하는 것이지. 산재라는 것이 이처럼 기업주에게 종속되어 노동하던 중에 발생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어쨌든 산업재해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에 의해서 그 산업에 종사하는 혹은 그 산업에 포함된 사람들이 신체적 손상 혹은 질환, 질병을 갖거나 혹은 그 산업상의 어떤 경제적 손실을 갖게 되는 경우는 전부 산업재해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반드시 이건 피고용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예를 들어서 사고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거기서 피해를 입게 되면 고용주가 됐던 기업주가 되었던 산재 처리를 하게 돼 있지. 그래서 직업병이란 근로자가 일정한 직업에 중요한 것은 장기간 종사하면서 돌발적 사고 같은 것은 없이 서서히 발생하게 된 질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직무 혹은 직업과 관련성을 가져야 돼. 예를 들어서 근골격 질환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근골격 질환을 갖게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를 들어서 팔꿈치에 질환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흔히 팔꿈치에 이런 반복적인 작업, 운동, 활동 등에서 생기게 되면 이것은 통상적으로 테니스 엘보라고 이야기하는데, 테니스 엘보가 작업을 하다가 생긴 것인지 혹은 본인이 취미 활동을 하는 테니스를 치다가 생긴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 그것이 직업병이 되려면 직무, 직업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그만큼 그 작업을 하면서 그만큼 팔꿈치를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이것이 그러한 기저가 되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되겠지. 일반적인 산업재해의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작업자의 불완전한 행동,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실수 혹은 무슨 고의적인 행동에 의해서도 불완전한 행동이 나오겠지. 왜? 빨리 하려고 순서를 건너뛴다든지 작업 표준을 따르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 이런 것도 전부 불완전한 행동이 되지. 또
불안전한 상태. 안정이 아니고 불안전한 상태지. 시스템이나 기계 혹은 환경 등 이러한 것들이 불안전한 상태일 때 이것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서 이것이 사고로 이어지고 그 사고로 인해서 신체적 손상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다면 이것이 산업재해가 되는 것이고, 관리적인 원인은 우선 교육적인 원인, 거기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잘 알리지 않고 또 그러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교육이 적은 것, 혹은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그러한 사고,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러니까 모르고 발생하게 된다든지 모르고 무시하게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교육적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작업관리상의 원인은 어제도 그렇고 계속 요 며칠 또 여기저기 이런 이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접한 거 뭐냐 하면 안전관리가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여러 가지 그 작업을 하면서 안전수칙은 잘 지켜졌는지 하는 것. 예를 들면 뭐 어젠가 뉴스에 잠깐 나오는 걸 봤는데, 이 중랑천이라고 우리 학교에서 바로 가까운 곳이지, 거리상으로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50대 여성이 그 천변에 형성되어 있는 공원을 걷다가 그쪽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포크레인 트럭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이런 중장비 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작업을 하면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산재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때 뉴스에서도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조사부서에서는 이런 이동이라든지 하면서 이 작업상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때 안전수칙이나 이런 것이 잘 지켜졌는지, 안전관리는 제대로 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이렇게 사고로 이어지기 위해선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거기에 관리자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작업을 지시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래서 이런 작업관리상의 원인에 의해서도 바로 이처럼 재해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 혹은 기술적 요인, 제대로 그것이 기술적으로 설계가 안 돼 있다든지, 혹은 기술상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 또 거기에 더불어서 영세성. 이런 영세성인 경우는 어떻게 돼? 건설사고가 많은 것도 그것을 본청 일을 시키는 본청보다는 그것이 하청이 하청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그렇게 되면 이 원가 절감을 해야 되고, 그런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결국 영세성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안전수칙을 지킬 수 없게 한다든지, 혹은 관련된 안전보호가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또 작업 환경도 불량하게 만들어서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전근해를 지급하고, 또 시간에 쫓기다 보니 일일이 그 안전근해로 해서 여기저기 그 생명줄을 걸고 하는, 그러한 걸고 다시 해지하고 걸고 해지하고 이런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시간적으로 안 되게 한다든지, 혹은 거기에 안전 그물이라든지 망을 쳐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안 돼서 작업 환경이 불량하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은 결국 높은 산업 재해율을 올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통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불안전한 행동이 불안전한 자세, 동작 47.2%를 차지하고, 또 사용하고 있는 기계나 도구, 기구를 잘못 사용해서 오사용을 해서 생기는 것이 12.9%. 또 이 불안전한 서두르고 급하고 해서 속도 조작을 해서 생기는 게 11.2%. 또 불안전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행동 등에 의해서 생기는 10.7%에서 대부분이 이런 불안전한 행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어요. 불안전한 상태는 생산 공정 자체가 결함이 있어서, 결함이 있다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거나 그것이 고장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하다가 뭐 사고로 이어진다든지 하는 것을 의미하고, 안전 방호 장치가 부족하거나 결함이 되어서 생기는 것, 혹은 물자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 뭐 날카로운 부위가 있다든지, 뭐 쉽게 얘기하면 혹은 뭐 그런 것처럼 물자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 다치게 할 만한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하지. 또 작업 환경 자체가 잘못되어 있거나 물자의 배치가 잘못되고 작업하는 장소 자체가 불량할 때 생기는 것. 관리적 원인은 교육적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안전지식의 부족, 또 경험과 훈련의 미숙, 또 작업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교육 불충분이 많다는 것. 작업 관리상의 원인이 21.9%, 기술적 요인이 9.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이와 같이 결국 우리가 산업재해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문제 해결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하는 것을 쉽게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산업재해가 발생되는 현황을 보게 되면 입사에서 2년 미만이 75.96%, 거기에 반년도 안 돼 6개월 미만이 55.7%. 우리가 보통 초보라고 하면 그 일에 종사하고 1년 미만을 극히 초보라고 얘기를 하지. 이때 사고가 그만큼 많이 발생하네요. 왜? 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또 시간별로 보면 오전 8시에서 10시가 20.39%로 가장 많고, 오후 2시에서 4시가 10.94%. 이것도 보면 결국 하루 중에 있어서도 결국 오전 8시 시작해서부터 한 2시간 정도 기회를 주면 예열이 안 되는 거잖아. 사람도 다시 쉬었다 다시 하려니까 이 시간대는 결국 1년 미만 하루 중에서는 초보와 같다는 것이지. 그래서 10시가 나오면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고 탄력이 붙기 때문에. 오후 2시, 4시는 결국 점심을 먹고 나서 결국 가장 나른한 시간대. 그러면 집중력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지. 마찬가지. 요일별로 보면 월요일, 수요일이 많은데, 월요일 그만큼 또 주말을 쉬고 와서 일을 하면서 결국 처음 시작할 때 서툴러 가기 때문에 월요일 쪽에서 그래도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 수요일에서 15.74%나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월요일에 거의 가깝게 되지. 이건 뭐냐면 화요일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일이 익숙해졌고, 일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해서 수요일 정도 되면 일종의 조심보다는 방심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을 배우게 돼도 초보 때는 이제 작은 사고들이 많이 나지. 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접촉사고나 이런 작은 사고들이 많이 나고, 이것이 이제 2년 지나면 이제 2년쯤 되면 이제 초보를 지난 2년쯤 되면 어느 정도 조금은 익숙해져서 사고가 줄고, 3년차 이후부터 사고가 이제 큰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지. 이제 2년차가 지나고 나서 3년차에는 나도 이제 운전 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생각하고 어느 정도 뭐 오만 방심하게 되면 이제 그것도 속도가 붙은 상태에 나기 때문에 이제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월별로 보면 6월달이 9.9%, 4월달이 9.21%. 이 4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가 있지. 6월달 같은 경우는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또 계절이 바뀌는 시대, 이때 또 사고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 정도별로 보면 37.97%를 3월달이 차지하고 6월달이 36.07%. 제일 구분해보면 작업장 내 사고가 건설 현장에 각각 62.54%나 된다는 것을 알아요. 기인물별, 그러니까 사고를 발생시키는 기인물별로 보면 동력기계가 22.62. 그만큼 동력이 결국은 사람이 제어하는데 쉽지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관리적 원인에서는 교육적 원인이 59.33%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제대로 안전, 그리고 위험 요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 그리고 대책 등에 대해서 제대로만 교육해도 60%나 되는 사고는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공상재해라는 것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상재해는 바로 안전관리자나 안전담당자를 통해서 산업재해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될 정도의 기간 4일 이상 병원에 치료를 받은 재해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 재해로 처리하게 되면 여러가지 이것이 많이 누적되거나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결국 치료를 똑같은 산업재해 보험에서 해주는 것만큼 똑같은 치료를 해주고 결국은 신고를 안 하는 것이지. 자, 응급처치는 공상재해로도 포함되지 않는 응급처치로 처리한 재해이지만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조금 다친 것 정도는 그냥 응급처치만 하고 그냥 사고 처리도 안 하고 그냥 일을 하게 된다든지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사실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방치하고 되다 보면 그런 것이 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 어쨌든 한번 발생한 일은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공상재해나 응급처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통계에 잡히는 산업재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 중대재해율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 이것은 중대재해율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의 비율을 낸다. 사망자가 나온다는 것은 중대한 재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산업재해가 갖는 강도와 심각도를 나타낸다는 것. 여러분들이 위험성을 평가할 때 그 강도, 심각도를 평가하는데 결국 그 강도와 심각도가 큰 것이 바로 중대재해율이 된다는 것. 그래서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구하는 중대재해율은 근로자 수의 사망자 수를 1000으로 나눈 형태로 해서 근로자 수를 구한다는 것. 그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점검표를 활용하는 게 좋지. 그래서 점검표 중에 이것은 체크리스트를 의미하지. 그래서 이런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이고 이러한 재해를 방지하는 데 실효가 있는 것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현장 감독자가 하는 점검표는 누구나가 다 전문 지식이 필요 없더라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내용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점검표는 될 수 있는 한 일정 양식을 통해서 해서 체계화시킬 필요도 있고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자, 그럼 이런 산업재해에서 차지하고 있는 보건과 관련된 직업병을 보면 일단 직업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작업 환경 등 물리적 원인에 의한 것. 그래서 92년에는 소음성 난청이 56.3%로 가장 많았고 또 분진에 의한 진폐증이 36.3%, 유해물질에 의한 중독증이 92년도에는 기타로 분류되는데 7.4%가 있다는 것. 그래서 세균이나 곰팡이 등 이런 생물학적 원인이 바로 직업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재해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산업재해의 보상을 받게 되면 이것은 재해성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직업병 같은 경우는 직접 요인은 물리적 환경 요인, 이것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작업 조건, 물리적 환경 요인에 의해서도 사실 물리적 환경 요인뿐만, 이 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환경 요인을 의미를 해. 물론 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직업성 소음으로 인해 생기는 난청이나 이런 것들은 작업성 질환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갖고 이거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지, 거의 화학적인 것도 많이 포함이 돼서 직업성 질환이 생기니까. 여기에 이제 간접적 요인이 되는 것은 작업 강도나 작업 시간,
그래서 그것은 결국 작업 강도가 크고 작업 시간이 길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결국 면역 체계도 떨어지고 제어 능력도 떨어지게 돼서 이것이 결국 직업상 질환으로 이어지기가 더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업병에 대한 보상은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건강에 장애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이 된다는 것. 그것은 산재에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고 건강에 장애가 일어나지 않으면 보상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임상적 건강장애의 소견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정상치보다 높다고 보상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거 직업병을 인정할 때 제도적 문제점은 병의원의 대부분이 직업병을 진단할 수준이 아직 아니라는 것.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질환이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무릎이 팔꿈치가 아프다 그러니까 이것을 테니스 엘보라는 질환 진단을 내는데 자 이것이 직업병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작업 혹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은 그것이 신체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되었다 하는 것은 사실 알 수가 없지. 물론 환자 본인이 와서 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게 생겼어 해도 자 그럼 그런 일을 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겠지. 네. 사람에 따라서 생기는 사람도 있고 안 생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 그러면 그 작업 혹은 그 직무에 관련된 것이냐 하는 것을 쉽게 가려낼 수가 없지.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추정은 해볼 수가 있지. 그래서 그 작업을 분석하고 또 그 작업을 할 때 그 신체 각 부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연구 조사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직업병이다 하는 것을 바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지. 또 직업병에 대한 과민한 생각이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직업병 여부 판단의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왜 이것이 병이라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근로자도 그렇고 사업주도 그렇고 그 직업병에 대한 상당히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되지. 그냥 단순히 질환이라고 하는 것과 직업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직업병이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일단 그것은 병자 혹은 환자가 되는 것이고 사업주로서는 그것이 이렇게 환자로서 혹은 그 일로 인해서 생긴 직업병이다 하는 것이 되면 모든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직업병 판단에도 있어서 좀 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대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직업병 중에 적지 않은 것이 이제 직업성 피부질환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생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물리적 요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진동이 우리는 뭐 기계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결국 진동이라는 것은 수반되어 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다루는 도구 혹은 시스템 혹은 직무에 따라서 진동의 정도가 달라지긴 하는데 진동에 의해서 레이놀드 증상이라는 것이 생기고 또 너무 높은 온도, 또 저온 혹은 뭐 자외선 혹은 유리섬유 이런 것도 피부 질환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생물학적 요인으로서는 뭐 직무상 취급하게 되는 여러 가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뭐 진균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직업성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고 화학적 요인으로서 화학물질 이런 것에 접촉해서 생기는 피부염 빛 같은 거에 대해서 발생하는 광과민증, 뭐 햇빛 알러지 같은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 외에도 또 모닝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부 질환을 발생시키고 그럼 피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환경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지.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의사가 항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리고 하는 의학적 관리가 필요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보호구라든지 방어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에 의한 피부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지역합성 질환의 예방은 크게 대치를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바꾸는 거야. 취급하고 있는 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바꾸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바로 근원적인 대처가 되겠지, 이건. 그래서 또 하나는 보호를 하는 것. 그래서 뭐 그러한 것들이 작업자가 접촉이 되지 않도록 차폐를 한다든지 폐쇄를 한다든지, 혹은 작업자가 거기에 걸맞는 뭐 보호복이나 혹은 보호장구 이런 것들을 착용한다든지 하는, 그래서 보호에 의해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감독을 통해서도 이런 걸 예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감독이 제대로 감독을 통해서 작업 표준을 잘 준수하도록 하고, 그런 위험 물질에 대한 대처 이라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방호복이나 보호구 이런 걸 잘 착용하도록 하고 그것을 지급하고 하는 그런 것을 잘 감독할 필요가 있고, 청결, 결국 이 피부질환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이런 보건위생 쪽은 청결이 상당히 중요하지. 그래서 청결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재해 발생, 그리고 거기에 재해 발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지, 또 그 이후 이런 것에 접촉이 돼서 이런 질환으로 이어졌을 때 그것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치료를 하고 해야 되는 그 과정, 이런 것들까지 모두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직업병의 현황은 1990년 이전에는 진폐증이 가장 많았다고 할 수가 있어. 그럼 그 이유로는 물론 이거 산업의 형태가 바뀌는 것도 상당히 많지. 그렇지만 이런 진폐와 관련된 것이 많았고, 또 산업의 형태에도 그렇지만은 사실 1990년 이전까지 이런 직업병에 대한 데이터, 자료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진폐증. 이 이전에는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유발하는, 예를 들어서 광산, 가구산업 뭐 등등 이런 쪽은 특히 진폐증 위험이 상당히 많지. 1990년 이후부터는 소음성 난청이 1위를 받겠는데, 소음성 난청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결국 1990년에 기계화, 자동화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소음을 유발하고, 소음에 어느 정도 사람의 귀가 폭로가 되게 되면 이런 소음성 난청이 오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가장 많은 시기가 결국 기계화 자동화가 한창 진행될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폐증은 1987년에 4,981명이던 것이 72.7%에서 1990년 36.3%로 줄었고, 소음성 난청은 25.9%였던 것이 56.3%로 늘었다는 연구 결과를 갖고 직업병 현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기용제 위험. 원진 레연에서 이氧화탄소에 중독돼서 많은 사람이 직업병을 갖게 되고 질환을 앓고 급기야는 회사가 문을 닫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이만큼 유기용제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 그래서 사용하는 유기용제에 대한 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것이 또 사람에게 얼마만큼 유해한 것인지, 또 이러한 것들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바로 이런 질환이나 직업병으로 이어지는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육을 하고 또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선 유기용제의 발산을 방지하는
근원적 조치가 필요하지. 또 배기장치 등을 통해서 점검해서 이 방호, 이건 방호적 조치라고 할 수가 있어. 이 보호구를 거기에 그런 것으로 위험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의 착용, 이것은 보호적 조치. 그래서 정기적으로 환경을 측정하고 이것이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는 것. 이런 유기용제에 대한 위험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해야 되겠지. 이것은 이제 관리적 조치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종사하는 사람들의 건강관리, 정기적인 검사와 그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를, 결국 이러한 것들은 개인 차원에서 사실은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집단 차원에서 필요하지. 그래서 이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어야만이 그 일이 원만하게 직무가 수행될 수 있다면 결국 집단적인 차원에서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간다든지 그 조직에서 추진해 나간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건강관리가 유기용제 위험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산업 현장에서도 직업병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험 요인이, 그래서 이런 건강관리를 시키는데, 그래서 뭐 이것을 집단적으로 자체적으로 못하는 경우에는 뭐 이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형태로도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기용제는 이처럼 휘발성 액체이기 때문에 이 휘발성을 갖고 있는 것은 사람이 흡입했을 때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증상을 보면 일반적인 증상도 있고 특징적인 증상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사례를 갖고 설명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예방을 위해선 어떤 건강관리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 휘발성 유기용제에 생기는 것이 중금속 중독이라든지 수은 중독, 그래서 미나마타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본에서 이것이 수은 중독에 의해서 생겨난 병을 이제 미나마타병이라고 명명한 데서 생긴 것이고, 이 납중독, 그 다음에 크롬 중독, 카드뮴 중독, 기타 뭐 이나 동철, 망간, 불소, 아연, 비수, 알미늄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이런 유기용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크롬 중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코에 구멍이 생긴대. 그래서 코에 소처럼 구멍이 난다고 하는데 사실 나도 이쪽은 잘 몰라서 소가 코에 어떤 구멍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중격 천공 증세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 카드뮴 중독은 이것도 일본에서 이따이따이 병이라고 그래서 이게 뭐 원인 모르게 그냥 여기저기 아픈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결국 우리나라는 K상사, K라고 하는 곳, 이것이 이제 뭐 국자가 되는 그런 건데, 그쪽에서 고상국시가 1988년 카드뮴 중독에 의해서 이 병이 걸렸다 그래서 한번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유기용제에서 이러한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기타 작업 현장으로서는 자동차 공장 같은 데서 자동차에 색을 칠한 도장공이 피부염에 걸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것도 있고 화학적 요인도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 그리고 그 작업 직무 환경을 개선하고 또 작업을 전환하고 해서 어느 정도 그것이 위험 요소가 너무 많이 노출된다 하면 결국 로봇을 사용하지. 그래서 지금은 뭐 대부분 이 도색 작업하는 데는 로봇이 작업을 하게 되지. 혹은 적절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얼마 전에도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나왔는데 결국 이런 보호구가 적정한 보호가 지급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지. 또 직업성 천식도 있어서 이런 거는 화학물질이나 먼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천식이 생기게 되는데,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 천식 유발 물질로부터 격리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휴직을 하게 되는 것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
이 국소진동장애가 직업병으로서 맞는데 몸의 일부를 통해서 가해지는 진동, 그래서 이거 혹은 특히나 이제 우리는 이런 진동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손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팔과 손 쪽에 이런 진동이 오므려서 생기는 것이 많고, 이럴 때는 이제 기기를 변경한다든지 그만큼 진동수가 적은 것으로 바꿔야 되겠지. 혹은 작업 자체를 개선한다든지 작업 시간 제한 위생 교육을 하고 보호구 착용, 진동 같은 데 있어서는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갑 같은 거라든지, 혹은 적절하게 쉴 수 있는 휴식 시설을 확보해서 결국 이 위험에 노출되었던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중금속 오염 실태는 수도 없이 많이 나왔지. 그래서 요즘 영화로도 나와 있는 그것이 한 20여 년 전 기업에서 발생한 이런 중금속 유출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85년 한국일보에서는 온산공단 어민 500명이 이런 이따이 증세라는 것을 갖고 있다고 보도를 해서 국민적 관심을 끌었었고, 1986년에도 피해 주민이 3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이주 계획을 발표했고, 그래서 이 온산공단은 특별 대책적으로 선포가 된 적이 있고, 그래서 미나마타병, 이따이따이병, 온산병 이렇게 명명되어지는 이런 것들은 대해서 환경안전 대책을 시급히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 원진 레이어에 관련된 내용인데, 결국 여기 우리 학교에서 가까운 요 구리시, 그래서 원진 레이언에서 많은 사상자가 생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자살까지 이어지고, 또 문제는 결국 개인 보호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지급된 것도 결국 별로 의미가 없는 적정한 보호구가 아니었다는 것. 어쨌든 결국 회사가 폐쇄되었지만, 폐쇄된다는 건 결국 시직당하는 근로자들이 발생했는데, 그 근로자들이 전부 직업병 환자를 취급해 다른 회사에서 고용을 잘 안 한다는 그러한 문제점까지 노출이 됐었지. 그럼 이런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결국 정부 정책이 좀 더 실효성 있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것이 이런 정부 정책은 결국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결국은 여기에는 전부 예산과 관련되는 것들이지. 이러한 것들이 결국 사고가 난다면 그것에 대한 복구나 대책 원래에서 쓰여지는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쓰여지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 또 재해를 줄이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결국 이것이 남이 하는 일이 나의 일, 나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 왜냐하면 나는 그쪽에서 일을 안 해야지만 내가 그쪽을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나와 관련된 사람이 그쪽에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재해라는 것, 결국 우리가 좋은 사례를 간다는 것은 이러한 사고로부터 결국 멀리 있는 곳, 그러한 곳이 좋은 사회라고 할 수가 있지. 어차피 사고는 인간사에서 뺄 수는 없고, 그렇지만 그러한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인명중시, 사람 중시로 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하면서 다치고 아픈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시스템 만들기가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 개별 사업장에서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 하면 결국
생산과 이익만이 중시되면 끊임없이 이런 재해는 발생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 그러기 위해선 그 삶에 있어서 다치거나 아픈 이런 재해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 경영자 혹은 고용주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가치 혹은 철학을 갖고 결국 이런 재해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밖에 이런 질환, 질병 외에 이제 질환에 관련된 누적 외상병이라고 하지만 이런 건 질환과 관련된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글자 그대로 결국 누적되어져 생기는 외상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은 반복적인 것, 물론 모든 재해, 직업병이라는 것이 결국 이것이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어서, 물론 이제 유기, 용재 이런 것들은 반복적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노출이 되더라도 그렇지만 대부분은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점점 더 이것이 질환이나 질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누적외상병은 일종의 근골격계 질환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리한 힘 혹은 과중한 힘을 쓰거나 혹은 반복 횟수가 많거나 반복이 너무 많거나 또 좋지 않은 작업 자세 혹은 휴식 없는 작업 요소들에서 기인한 신종직업병이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휴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지친 몸을 결국은 회복하도록 해주는 것이지. 그리고 다시 좋은 우리가 신체 상태에서 일을 혹은 직무를 계속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한데, 그것 없이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신체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망가지게 되어 있고, 그러한 것들이 망가지는 형태가 누적 외상병이라는 형태로 나온다는 것. 그래서 좋지 않은 작업 자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짝다리를 잡거나 짝다리를 짚거나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허리를 구부린 자세라든지 쪼그려 앉은 자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깨, 목, 팔, 손가락 부위에 주로 생기는 것을 누적 외상병이라고 한다는 것. 혹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런 것은 이제 경련한 장애에 속하는 이런 것들도 전부 이거 누적해서 생기는 외상병이지. 통증이나 수정이 발생하고 심하면 수술을 해야 되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 누적 외상병이 생기게 되면 이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섬유 조직, 근섬유 조직이 손상을 입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뭐 흔히 우리가 인대가 끊어졌다, 뭐 그런 식으로 근육이 손상되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심할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만이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지. 그래서 작업 기능의 부분적 상실을 갖고 온다는 것. 이 VDT 장애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시각 단말 장치, 비주얼 디스플레이 터미널 장치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직업병 혹은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경건한 장애나 요통 쪽으로 가장 많이 오지. 이러한 작업들은 대부분 이제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하는 것이 지금까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키보드를 치기 위해서는 어깨가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자세가 된다든지 혹은 계속적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안 좋은 자세로 앉아있으면 생기는 요통, 이러한 것들이 주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 거기에 이제 밝은 화면을 계속적으로 쳐다보고 혹은 화면에서 반사되는 글레어 이런 걸 통해서 시력 쪽에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지. 또 신경장애, 신경장애를 하지만 어떤 신경보다는 특별한 신경보다는 이제 감각계의 신경을 의미하지. 어떤 감각이냐? 결국은 가장 큰 것이 시신경, 그리고 조작을 하기 위해서 전달해지는 원심성 신경
이쪽과 관련된 것들이지. 또 컴퓨터를 사용하고 결국 시각 단말 장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베이스를 컴퓨터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정신적 스트레스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 이러한 스트레스는 결국 우리 자율신경계를 착란시키고, 이 자율신경계가 착란되다 보면 결국 제대로 된 신체에 필요한 혈액 공급 이런 것도 적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결국 혈액 공급이 적어지다 보면 결국 그만큼 그 조직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안 되고, 에너지 소비가 안 되면 그것이 과로드로 진행이 되고, 과로드가 됐을 때 이것들이 장애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국의 타자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지금도 보면 출연자들이 많은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밑에 보면 이제 문자로 글로써 그것을 집약해서 제시해 준다든지 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만큼 타자를 치는 횟수 이런 것들은 거의 기계적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 기계와 같이 몸을 움직이는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는 것.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장애. 그래서 특히 많은 것이 이런 경견한 장애, 어깨, 팔, 그리고 목 등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고 있는 이제 거북목 증후군도 마찬가지 이런 VDT 관련 장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의 화면, 이것도 일종의 시각 단말 장치이지. 자, 이렇게 해서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우리 안전만이 아니고 안전보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바로 우리가 우리 부모님 혹은 삼신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신체를 있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고를 통해서도 우리가 기능을 손실하고 상실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질환, 질병이 되면 결국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지. 예를 들어서 어깨에 통증이 생겼다, 허리에 통증이 생겼다면, 어깨에 통증이 생겼다면 결국 작업을 하면서 팔을 들어 올린다든지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되지. 그렇게 되면 결국 작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고, VDT 장애 같은 경우도 결국 시각 단말 장치에서 정보의 입력을 위한 조작이나 제어는 대부분 팔을 사용해서 하고, 손을 사용해서 하고, 손이나 팔, 거기에 어깨 움직임까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될 때는 결국 그 직무의 생산성도 떨어지게 되고 효율성도 떨어지게 되지. 마찬가지 다른 질환 이런 것들은 특히나 결국 심각한 사람에게 이 고통을 준다는 데 있어서는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 사고에 의한 것 못지않게 결국은 큰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또 그로 인해서 작업 능력을 상실하고, 혹은 작업 능력을 상실하기보다는 작업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작업에서 혹은 직무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되지. 그래서 이 산업재해에 있어서 직업병, 결국 우리가 안전에 대한 생각과 마찬가지지만은 결국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 중에 하나로서 산업활동을 하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산업활동하다가 사고가 생겨서 우리 기능을 상실하거나 고통을 받게 되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결국 이런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활동 중에 직업병을 갖게 돼서 그것이 고통으로 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체 기능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직무에서 배제되게 한다면 이 또한 불행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런 보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러한 질환이나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러한 안전관리자가 해야 될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라는 것. 자, 이번 시간은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들 수고들 많았어.